지난 3월 경기도 포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숨지자 농장주가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 문제가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포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를 만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네.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가 처해 있었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마음 아프게 했는데요. 네. 목사님은 포천 지역에서 이주민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79년도부터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목사로서 목회를 해온 사람입니다. 80년대에 10년 동안은 서울과 인천에서 노동 선교를 했었고, 최근에 5년 전부터 포천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 선교 활동을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월 4일 날 주검으로 발견된 태국인 노동자 분추 씨가 포천 지역에 있는 한 돼지 농장에서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매우 지금 마음이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 분추 씨는 미등록자였었는데 그 1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그 농장에서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로서는 혼자 일을 했습니다. 사업주가 같이 도왔다고는 하지만은 1000마리가 되는 돼지를 혼자서 이렇게 돌보고 사육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과로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3월 4일 날 그의 시신이 주검으로 발견된 뒤에 곧바로 그 돼지 농장에 가봤는데요. 숙소는 그 아주 허름한 돼지 우리 본사 안에 있었고요. 그런 곳에서 10년 동안 기거하면서 1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사육했기 때문에 과로사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했습니다. 가히 살인적인 노동을 하다가 그렇게 죽게 됐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농장주가 그의 시신을 바로 그 농장 뒷산에다가 유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고인이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 10년 동안 그가 그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18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전금을 받고 1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사육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 환경인데, 곰곰이 그의 노동 환경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그의 나이가 67세였거든요. 그러니까 60대로서 동남아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령이거든요. 그런 나이에 아무리 미등록자들을 선호하는 기업체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은, 또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이로 볼 때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마도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경기 북부 끄트머리에 있는 그 외진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분추 씨 말고도 그 일하다가 노동자가 이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현장은 소위 3D 업종이거든요. 내국인이 기피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보통 5배 정도가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대 산재 왕국인데 1년에 한 2,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내국인 노동자들보다도 산재 발생률이 5배 정도 더 많다는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산재가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돌보는 산재 이주 노동자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옛날에 생산직 근로자들이 많이 당했던 그런 원시적인 산재, 예를 들면 손가락이 잘린다든지 발이 부러진다든지 높은 데서 떨어진다든지 화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그런 질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원시적인 산재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산재 이주 노동자는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한 해에 이주 노동자들의 잘린 손가락이 12가만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산재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네. 국내 이주 노동자 수가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통계는 있을 텐데 네. 이제 말씀처럼 합법적으로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있을 것이고 네. 또 불법 체류자들도 있을 텐데요. 네. 주로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고 있고 또 이분들이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네. 들려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략 13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130만 가운데는 이제 제일 많은 비율은 우리 동포 노동자들이죠. 소위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 이런 동포 노동자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문 취업 비자, E9 비자라고 그러는데 이 E9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16개 국가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그 다음에 한 25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흔히 불법 체류자라고 얘기하는데 미등록자가 한 40만 정도 더 해져가지고 한 130만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16개 국가는 주로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저개발 국가들에서 많이 오고 있죠. 예. 그런데 이주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기억으로 한 20년 전쯤에 우리 사회가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뭐 교회도 많이 관심 갖고 목소리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흔히들 생각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떤지 듣고 싶네요.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1990년대 초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노동 환경과 조건이 많이 개선된 것 사실입니다. 맨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는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걸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주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도 하지 않고 실습생, 훈련생, 뭐 교육생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대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착취가 아주 말할 수 없이 심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문제가 많아지니까 2004년도부터 이제 고용 허가제라는 걸 통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전에 비하면 이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은 하는 것 그것은 크게 발전된 것이죠. 그러나 노동자로 인정하되
많은 노동자들이 말하는 대로 현대판 노예처럼 취급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그 고용 허가제 안에 또 있어서 아직도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권조차도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여지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개선돼야 될 여지가 많은 것이죠. 그 말씀하신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만들어질 당시에 네. 많은 이주민 지원 단체에서 고용허가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했던 그 기억이 있고요. 그렇죠. 또 교회 또한 이제 네, 그 부분에 많이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네. 지금 고용허가제는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고용허가제가 이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안에 아주 독소 조항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주종관계로 만듭니다. 철저한 주종관계로 만드는 그 배경은 처음에 취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올 때 3년짜리 비자를 갖고 들어오는데 성실하게 일했을 경우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그 연장할 때 고용주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4년 10개월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또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에게는 재입국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때도 고용주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가 절대 군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종관계가 이주 노동자들의 모든 기본권, 인권, 노동권 침해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이 하나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고용허가제는 일터이동 등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합니다. 회사가 부도났다든지 아니면 현저한 체불임금이 있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일터이동 등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 일터이동 등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는 것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또 겪는 수가 많죠. 예를 들면 회사에 들어가 봤더니 산재 다발 공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다가는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보다 더 안전한 사업장으로 옮기고 싶어 해도 지금 그 사업장에 고용주가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터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점이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족쇄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분추 씨처럼 고용허가제를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 이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미등록 노동자들은 3D 업종 중에서도 3D의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내내 밤샘 노동, 하루에 12시간씩 밤샘 노동만 한다든지 아니면 염색 공장에서 가장 독한 화학품을 쓰는 공정에서 일한다든지 그리고 임금도 합법적으로 들어온 노동자에 비해서 또 최저임금 이하의 그런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렇지만 단지 신분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 이하의 그런 대우를 하고 처우를 하는 거 그런 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권리는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목사로서 평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 감수성도 많이 높아졌다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보다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하더라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제 우리 사회에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해주기 위해 찾아온 또 고마운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여전히 이들에 대한 차별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들 속에 저는 그것을 경제 인종 차별주의라고 하는데, 경제 인종 차별주의 의식이 은근히 강하게 우리 사회에 깊숙이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인종 차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피부색이 더 거무스레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렇게 낮추어 보는 그런 의식이 아직도 우리 속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과 제도, 정책적으로 차별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그런 측면이 또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법과 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허가제 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는 차별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어떤 이유로도 제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한국 교회도 이제 오랫동안 이주민 지원 사역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도 이제 포천에서 이주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한국 교회의 이주민 지원 활동이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 미등록 노동자들의 어떤 열악한 처우,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볼 때 좀 교회의 사역이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은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목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생각이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조금 달리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물을 좀 안겨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또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고,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그런 식 기복신앙, 또 소원 성취신앙, 또 성공주의적인 신앙,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구제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주노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거나 그냥 구제의 대상 정도로, 또 시혜를 베풀어야 될 어떤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는 또 경우를 이주노동자들이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견을 얘기하는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일한 만큼 그 몫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일하다가 죽지 않을 그런 노동 환경을 좀 만드는데 교회가 기도해주고, 또 그런 어떤 자기들의 운동을 좀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러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생각이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한 해에 이주 노동자들에게 주지하는 임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이주 노동자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1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로사로 보이는 이주 노동자가 또 130명 이상으로 그렇게 우리는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할 때
우리가 일한 것만큼 우리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이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져야 될 텐데요.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사회의 이주 노동자들을 보는 그런 관점과 시각은 단지 인력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나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들을 단지 인력으로 본다든지 말하는 동물 정도로 보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한 우리 이웃으로 보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 나가야 될 귀한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마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안타까운 태국인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제 목사님 만나 뵀는데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역들이 귀한 사역들인데 좀 더 보완돼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